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합격 발표도 나고 미국 가기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오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머신 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공부거리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절대 부담 가지지 마세요. 왜냐면 사실 미국 오시면 매우 빡센 공부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쉬고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오고 싶어하는 구독자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안함이 높기 때문에 오기 전에 앞으로 말씀드릴 공부들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합격 발표 이후부터 오기 직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한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그리고 제 대학원 준비 타임라인에서 레주메, SOP, PS 작성하던 시기에 했던 것들이에요. 학점은행도 듣고 프로그래밍, 수학 공부도 같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걸 다 해야겠다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그중 마음에 드는 거 자유롭게 선택해서 몇 개만 해도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탑스쿨 공대생이 되기 위해서, 또 된 이후에도 잘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문과생 출신의 공부를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석사는 한국 석사와 달리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와서 공부를 해보니 프로그래밍이랑 수학이 정말 비등비등하게 중요합니다. 과제가 나오면 무조건 수학 과제랑 프로그래밍 과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둘 다 양도 많고 다루는 주제도 깊이 있습니다. 사실 인더스트리에서는 수학을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아니에요. 제 스페셜리제이션이 머신러닝이니까 수학도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수학들을 다루는데 증명도 많고 정말 어려워요. 저는 당시에 컬큘러스 1, 2, 3 선형대 수학, 이산수학 등을 공부하고 왔었는데요. 지금 학교 수업 해보면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수학도 공부하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공부도 할 거 많아서 시간이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말고 이런 수학을 제대로 다루는 사이트들이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딜 추천해야 할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은 건 이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학교 과제 하면서 저번 학기, 이번 학기 다 많이 봤던 분이에요. 수학 부분에서 설명이 명쾌해서 반했습니다. 여러분도 머신러닝, 딥러닝 수학이 궁금하면 이분 영상 몇 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 올 수 있으면 좋지만 공부 못하더라도 나중에 미국 와서 수업 들으면 그런 게 있겠구나 하고 조금은 각오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는 자바, C, 파이썬의 기초 정도는 공부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난 파이썬 수업만 들을 거야 하고 자바, C만 다루는 과목을 피해 신청하려고 해도 과제를 하다 보면 어떤 일부분에서 해당 언어가 필요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초를 알고 있으면 검색을 통해 그래도 이해하고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면 과제가 정말 무지무지 많을 텐데 기초라도 대충 알고 있으면 짐을 덜 수 있겠죠? 특히 파이썬은 당연히 기초를 넘어 numpy, pandas, matplotlib, scikit-learn, tensorflow, pytorch 등등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꼭 숙달되지 않아도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강의 보면서 한 번씩은 따라 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파이썬 과제들은 구글 콜랩이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많이 하게 되니 해당 IDE에 익숙해서 오시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등 프로그램 실행할 때 Docker랑 기본 터미널 사용할 일도 종종 나오는데요. 특히 Docker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생소할 수 있어서 뭐인지 기본 정도만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초 데이터 분석을 위한 SQL도 알고 오시면 좋아요. 요즘 데이터 분석에서 SQL은 정말 기본 중 기본이에요. 그런 만큼 과제에서도 꾸준히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 SQL 기초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SQL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다행인 건 사실 결국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번 학기 한 수업의 한 과제에서는 5가지 버전의 SQL을 활용해야 했는데요. 파이썬으로 SQL 하는 버전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른 버전들이더라도 제가 회사에서 매일 했던 임팔라 SQL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하나 버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떤 버전이 나와도 다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툴들도 배워오시면 좋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태블러가 있고 어려운 버전으로 자바스크립트이 있죠.
태블로는 사실 코딩이라기보단 클릭 같은 느낌이라 정말 쉬워요. 비전공 출신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 현업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각화 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반면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D3 코딩은 절 토 나오게 하는데요. 어렵지만 결과물을 보면 그 무엇보다 뿌듯합니다. Kaggle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관련 공부를 하기 정말 좋은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주제별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대회가 열리는 플랫폼인데요. 재미있어 보이는 데이터나 대회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의 답을 볼 수 있거든요. 그중 추천도 많이 받은 고수의 코드를 보며 이해하고 따라해보고 하는 것도 엄청 도움될 거예요. 또 학교 지원할 때 보면 선수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선수 과목들이 괜히 선수 과목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걸 했다 해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잘 공부하고 이해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 수준 알고리즘 수업도 여기저기 학교들에서 선수 과목으로 많이 요구하는데요. 조지아텍 CS 머신러닝 석사 졸업 요건으로 대학원 수준 알고리즘 수업이 필수거든요. 이게 대학교 수준 알고리즘을 모르면 어려워요. 저번 가을 학기에 이 수업을 등록하지는 못했는데 웨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는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첫 수업 시작부터 바로 퀴즈처럼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뭐한 경우에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이러면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BFS, 또 다음 문제에서는 또 DFS 등등 답을 소리치고 이유까지 척척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알고리즘 공부 안 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속으로 정말 덜덜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수학 외에도 굳이 알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논문 쓸 때 필요한 레이텍 문법 정도? 대부분의 수업에서 보고서 쓸 때도 레이텍을 쓰거든요. 하지만 와서 과제 하나만 해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문법이라 굳이 공부까지 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각자 본인 홈페이지는 하나씩 만들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코딩 관련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대학원 준비할 때 만들었는데요. 와서 잡 어플라이 할 때도 링크드인과 함께 항상 본인 웹사이트 있으면 링크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직접 만드는 웹사이트는 정해진 것 없이 정말 내 맘대로 꾸며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용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공부가 필요하겠죠? 찾아보면 웹사이트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문법들만 뽑아서 3개 한 번에 다루는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신청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내면 뭘 공부할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디서 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덧붙이면 저는 주로 이렇게 뭐 모를 때 무조건 유데미에 검색하거든요. 유데미에서 강의평 제일 많고 평점 높고 한 강의들은 웬만하면 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까지 잘 알려주고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새로운 툴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훑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모바일 앱도 있으니 편합니다. 저는 사실 출퇴근 시간 활용해서 공부하기를 좋아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 1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지하철에서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인데 누가 신경 써 하면서 그냥 책 꺼내고 공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 힘든데 여기 앉아서 공부해 하면서 자리까지 양보받는 상황이 몇 번 펼쳐지기도 했어요. 손살에 치면 거절하면 강제로 앉히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학생 아닌데. 아무튼 출퇴근 시간에 종종 유데미 강의를 보면서 다녔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루 2시간은 보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출퇴근 시간까지 활용하면 하루에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오기 직전 1-2달 정도는 비자에 아파트에 퇴사 준비에 난리가 난 데다가 마음도 들떠서 미국이랑 매일 통화만 하고 공부를 별로 못했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공부할 때 내가 이 수학과 프로그래밍들을 전부 마스터할 거야 하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고요. 대충 뭐인지 알아나 보자 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것저것 훑어보듯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와서 해당 툴들을 다루게 되었을 때 전혀 모르는 툴이 나왔을 때랑 한 번이라도 들어본 툴, 간단하게라도 강의 따라서 해본 툴이 나왔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시면 과제뿐만 아니라 인턴 등 잡 어플라이 과정에서도 테스트, 면접 볼 때 엄청 도움 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